네, 이번 주에 수업을 할 내용은 말이에요, 말. 홀스 말이죠. 어, 전 세계적으로 말은 인간이랑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에요. 뭐 개, 고양이, 말, 뭐 소 이렇게 많은 동물이 인간이랑 굉장히 같이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말 위주로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이라는 동물은 익숙한 동물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익숙한 동물은 사실 말보다는 소, 뭐 돼지 이런 게 훨씬 더 익숙한 동물이죠. 근데 말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뭐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예전에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마병, 즉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말을 잘 이용해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인물이 징기스칸 같은 인물이잖아요. 뭐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뭐 흉노족이나 뭐 돌골족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도 말을 잘 이용했어요.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말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사실 근대적인 무기, 뭐 현대적인 무기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좀 위상이 예전만 많이 못하긴 했지만 대신 말이라는 게 이제 오락, 유흥과 관련해가지고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실 경마장 같은 경우도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유흥 오락거리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예전에는 그 가치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거는 김홍도가 그린 세마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보면 아시다시피 그 연못에서 한 남자가 말을 잘 이제 빗질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신분을 딱 보아하니까 이 남성의 신분은 사실 이 그림만 봐서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위에 무슨 상투나 각 같은 걸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봐서 의외로 신분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양반이나 아주 뭐 간직이 아주 높은 간직을 가지고 있을 때 양반 또는 왕족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접 말을 관리를 하지 않죠. 말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겠지만 뭐 목자 또는 마이쯤 되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분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말을 정말 아끼는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분이 높아도 말을 직접 하는 경우는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말을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던 조선시대 한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국한해서 보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특히 왜 말이 중요한가 하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 또는 비행기 같은 기계를 이용한 무기체계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가치는 예전만 못하는 거죠. 하지만 뭐 자동차 이런 비행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말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마병,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기마병은 보병을 제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물이에요. 물론 기마병을 제압하는 데는 또 궁수, 활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전쟁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무기 중에 하나예요, 말이. 두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말보다 빠른 동물은 없었습니다. 말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파발 제도죠. 파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국경선에서 어떠한 전쟁이나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말을 타고 이동을 해서 그 전쟁이 났다 아니면 뭐 큰 위험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걸 전달해 주는 제도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파발 제도라고 하고 중국에도 파발 제도는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은 다르겠지만 파발 제도는 다 있었습니다. 그 파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특정 물건을 이동할 때도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은 소와 다르게 소는 지구력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의 아주 많은 양의 물건을 이동할 때는 소를 이용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패하거나 아니면 아주 신속하게 이동을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어떤 물건을 이동을 시켜야 될 때는 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역마제도, 뭐 파발제도 이런 거 쓰죠. 역마제도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역을 두는 거예요. 뭐 유곡역 뭐 이런 역이 있는데 뭐 성한역 이런 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을 두고 지방에 가는 관리들이 거기에서 말을 교대하고 또는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역마에서도 역마, 역체계 또는 어, 그 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 말이었었어요. 그럼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당연히 말을 사육하는 또는 교배하는 장소가 바로 목장인 거죠.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목장입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살구지 목장이고 오른쪽에도 살구지 목장을 좀 이라고 뭐 추정은 되는데 여기서는 좀 이견은 있어요. 어쨌든 왼쪽 그림은 확실하게 살구지 목장이에요. 살구지 목장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살구지라는 지명을 쓰기도 해요. 어딘가 하면 지금 서울에는 한양대학교 근처예요. 여기가 살구지가 있는데 여기는 에도 목장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목장인가 하면 왕실에서 쓰는 말을 사육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좋은 말을 여기에서 키우고 있었겠죠. 이게 살구지 목장이에요. 살구지 목장이 대신 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살구지 목장은 뭐 말 그대로 왕실에서 쓴 뭐 좀 소규모의 말만 사육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뭐 제주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목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서울에 있는 목장 중에서 좀 괜찮은, 좀 주목할 만한 목장이 바로 여기에요. 강화도에 있는 목장입니다. 강화도는 예나 지금이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구글 지도만 봐도 강화도가 뚫히게 되면 배를 타고 서울까지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강화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강화도만큼 중요하게 대접을 받았던 장소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국방과 관련되어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던 말을 사육하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5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는 강화도 내에 있었고요. 두 군데는 강화도 인근에 있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 지금 강화도 목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강화도에서 가장 큰 목장은 지금 길상산, 지금도 지명이 있어요. 강화도 길상산. 길상산에 있는 목장이었습니다. 거기 목장이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설치되었습니다. 강화도, 그런데 강화도에 있는 목장 역시 강화도에서 뭐 교미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주로 여기서는 잠깐 중간 단계, 즉, 사육하는 공간이었죠. 말을 대량으로 사육하고 교배하는 장소는 지금과 똑같이 어딘가 하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제주 목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좀 지도를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산마장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산마장. 산마장이라는 거 뭐냐면 그 산 있죠. 지리산 할 때 산이랑 말할 때 마자예요. 산마. 그러니까 뭐 산의 말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데 뭔가 하면 말을 방목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산마장 오른쪽부터 1소장, 2소장 쭉 있죠. 여기 다 목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주도는 말을 위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번식시키고 말을 사육하고 또한 말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좀 원래는 좀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고려를 이제 침입했을 때 제주도를 탐라총관부라고 해가지고 원나라가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말을 사육하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소규모의 말 사육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해요. 다만 원나라가 여기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이때부터 말을 대규모로 사육, 번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의 고장이 제주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애월진, 명월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진이라는 게 제가 그 예전에 말했을 것 같은데 군사기지예요, 군사기지. 군사기지다 보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진자를 붙이고 여기에서는 말과 관련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는 탐라순력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애월조점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면 오른 중앙 제주성 왼쪽에 보면 애월진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명월진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중요해요. 지금 설명함에 있어서 여기는 다음 이 그림은 애월조점이라고 해가지고 애월진에서 말을 점검하는 행동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조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숫자를 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숫자를 세워서 뭐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월 조점을 하는 모습은 말의 마리수를 세아리는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죠. 오른쪽은 명월 조점입니다. 그 명월진에서 말을 세아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것 역시 말을 몇 마리인지를 파악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럼 말을 왜 몇 마리인지 파악을 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주도는 말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공마라고 해요. 공마. 바칠 공짜, 말맞자 써서 공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의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도에서 그 많은 목장에서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를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됐고 그 중에서 몇 마리는 서울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강화도에서 사육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강화도에서 사육했던 말 중에서 아주 좋았던 질 좋은 말 중에 왕족들이 쓸 만한 말은 다시 살고지로 보내는 거죠. 아니면 김하병이 직접 사용할 말을 채택해서 보내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목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목장이라는 게 사실 좀 서울이랑 강화도와 그리고 좀 제주도만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목장은 많이 있었어요. 총 123개, 조선 후기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는 총 12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는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강원도에는 강원도를 제외하고 강원도라면 목장을 나중에 다 폐지해서 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3곳에 목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목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목장에서 살면서 말을 관리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이제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록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목자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이나 소 또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말, 소, 양 다 보지 않고 말만 살펴보겠습니다.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신분상으로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좀 신분이 괜찮으면 양민이었고 대부분 간청에서 소속된 노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목장 123곳의 목장 중에 목자가 약 5,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목장에 한 30명의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숫자이니까 비공식적인 경우도 더 있을 가능성 충분하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목장 내에서 말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게 19세기 그림입니다. 말발굽을 가는 사람을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말발굽을 가지고 이제 교체하고 있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약간 밀짚모자 같은 쓴 사람은 그 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말 앞에 이렇게 흔들고 있죠. 아마 뭐 약간 관심을 다른데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 발굽을 교체하는 작업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한 200년 전의 그림인데 그림만 보다시피 알겠지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사실 말을 본 적도 별로 많지도 않고 말을 탄 적은 더군다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사실 어떤지는 뭐 말의 습성 뭐 쉽게 말의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랑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물론 오늘날에도 당연한 거죠. 오늘날에 보면 간혹 가다가 뭐 경마장이나 또는 목장 이런 데에서 이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말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부분은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말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세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말을 관리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세습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아들이 배우고 아들은 다시 그 아들한테 그 기술을 배우고 전수하는 세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뭐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다면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방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두는 것보다 세습을 통해서 말을 사육하고 번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 말발굽을 교체하는 사람의 아버지 또는 이 사람의 아들 또한 이 사람의 손자는 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자들은 사실 그렇게 편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 한 마리가 먹는 식량의 양이 물론 오늘날에는 좀 다르겠지만 예전 기록에 의하면 쌀 한 5두 정도가 된다고 해요. 5두. 5두가 뭐 5두라는 게 이제 잘 계산이 안 될 텐데 쌀 15두가 쌀 한 석, 한 가마니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 한 가마니는 한 80kg쯤 된다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단위 기준에 따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 한 마리가 하루에 쌀 또는 잡곡을 30kg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마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 근데 한 마리도 부담이 돼요. 쌀 30kg면 가격이 얼마예요? 근데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먹이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예전에는 쌀이나 잡곡이 귀했기 때문에 거기 말한테 잡곡, 사람이 먹는 잡곡이나 쌀을 당연히 안 줬겠죠. 그러면 이제 꼴이라고 하죠. 말먹이로 써야 될 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면 그나마 덜하지. 예를 들어서 목장 안에 있는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의 말이 먹을 수 있는 꼴,
말먹이를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번식이 잘해서 말의 마리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되게 좋은 거죠.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말 한 마리를 세금을 바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몰래 거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더 이상 늘어나지 말라고. 말이라는 게 오늘날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말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오늘날에 아주 고급 수입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보통 뭐 300필이라는 기록도 있고 나중에는 말값이 올라가지고 말 한 마리에 한 700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 한 마리에 700필이면 여기서 무명 700필이라고 그러는데 무명은 옷감이에요. 옷감 700필 정도가 되면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돼요. 말 한 마리가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눈앞에 1억짜리 동물이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을 원래 훔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만 팔면 1억이 내 손에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도둑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말 도둑들. 그러니까 말 한 마리 훔치는 건 고급 수입차 한 대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말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장오을미라는 사람이에요. 성은 장씨고 이름은 오을미인데 이름을 봐서는 아마 신분상으로는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분상으로 굉장히 나가셨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말을 훔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장오을미라는 사람이 기록에 남을 정도로 말을 훔치고 이런 일이 빈번했고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다음에 하나 봅시다. 그럼 말을 직접 사육하고 번식하는 사람을 봤다면 이번에는 말을 치료하는 사람들 한번 보죠. 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사복시라는 간청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사복시는 오늘날의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조 밑에 있었던 간청이에요. 근데 사복시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뭔가 하면 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장을 관리하고 목장에 있는 말을 관리하고 목장에서 살고 있던 목자들을 관리하고 또 마이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복시예요. 왼쪽 그림을 보면 동그란 원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자세히 확대해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말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궁궐에서 들어온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겠죠. 왕실이 써야 되는 말이죠. 아마 최상급 말이었을 겁니다. 살고지에서 있었던 말 중에서도 특히 좋았던 말을 사복시로 들어와요. 여기서 직접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말만 왕실이 쓰는 거죠. 이 사복시의 그림인데 사복시에서 말과 관련된 업무를 다 합니다. 마이를 관리도 하는 거죠. 마이는 쉽게 말하면 말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의사랑 비슷한 개념인데 물론 민간에서도 수의사는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 민간에도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들이 민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대부분의 말은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청에서 소속돼서 말을 치료하는 거죠. 바로 사복시에서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이빨을 확인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을 보면 딱 봐도 느낌이 어때요? 옷을 좀 갖춰 입은 것 같죠? 제복 같기도 하고 유니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이입니다. 마이가
말을 치료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마경은혜라는 책입니다. 여기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한문으로 마경은혜 되는데 마경이 바로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말치료서예요. 말치료서. 말치료서인데 이게 중국어, 쉽게 말해 한문으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 또는 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걸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언해한 거죠. 언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한글말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해라는 표현은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오늘날에 비교를 하면 중국어로 쓰여진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거의 뭐 언해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마경 언해라는 책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말을 직접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마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서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마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기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기집도 이게 말 치료서예요. 이거 아마 저 마사박물관, 우리 마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던 마사박물관에서 이 안기집을 번역됐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말치료서인데 이 말치료서를 딱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3군데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번역시키고 해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뭐 해석 잘하고 그러면 합격,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이가 될 수 있어요. 마이가 되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간직이 유품이거든요. 유품이 뭐 정도쯤 되는가 하면 오늘날 한 시장이나 부수까지는 될 수 있어요. 의외로 아주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가 문을 숭상하는 좀 나라다 보니까 좀 마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마이나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목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인 거죠. 말을 관리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수십억 하는 물건을, 수십억 하는 동물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게 바로 이 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목자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에 있는 목장의 기본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말이라는 게 사람과 아주 밀접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 말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조선은 전국에 목장을 있었고 그 목장에서 생활하는 목자들은 말을 사육하고 번식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아주 값비싸고 귀한 동물이었던 말을 치료하는 의사도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사에서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